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소통하는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의 진심인 쭈쭈 채널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들 계약하셨죠? 저도 이제 계약을 하고 또 계약하고 첫 번째 방송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축구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분노하실 것 같은 소식이 나오게 되어서 그 소식을 나오자마자 올리면 여러분 너무 분노하시잖아요. 저도 분노가 굉장히 일어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난 후 한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지난 후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이 영상을 올리게 되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대충 예상이 가지만은 또 그래도 즐거운 방송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방송 찍는 시간을 기준으로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8시 반,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8시 반에 토트넘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대 맨시티, 맨체스터 시티 홈인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굉장한 빈 매치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이 경기에서 사비뉴의 활약을 보고 토트넘이 영입을 할지 말지를 더 결정을 하지 않을까 라는 농담 섞인 말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지금 벌리전을 승리로 장식했잖아요, 토트넘 하스퍼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맨체스터 시티전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경쟁력을 이어나갈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는 현재 1위이고요. 지난 경기에서 울버햄튼을 4대 0으로 이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나 토트넘 하스퍼는 벌리를 3대 0으로 이기면서 현재 경기 순으로 3위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 경기를 잡는다면 1위까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경기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승리로 장식함으로써 또 한국 팬들에게 또 토트넘 팬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토트넘 하스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난 라운드 토트넘 대 벌리전은 좋은 활약을 보였던 히샬리송 선수가 지난 라운드 이주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히샬리송 축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넥스트 매치는 토트넘 대 맨체스터 시티의 토트넘의 경기이고요. 제가 이 경기가 8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진행이 되니까 끝나고 1시간 반 안으로 12시까지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LG가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구단 합의가 도달이 되었으나 거의 세부상 조정 중이었는데 아스날이 LG를 하이제킹했습니다. 또 레비가 사고를 쳤죠. 또 할인을 받으려다가 LG를 뺏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니코파스 영입을 고려 중이고, 니코파스는 약 7천만 유로라는 금액까지 붙게 되었고, 모건 로저스 영입 고려 중이고, 내부에서 디블링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고, 쿠보 타케우사 영입 고려 중인데, 이게 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밖에 안 남기도 했고, 이 선수들이 토트넘에 온다는 것에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찌라시 같은 이야기이고, 모건 로저스 같은 경우는 빌라에서 행복하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뭐 니코파스 같은 경우도 영입하기 쉽지 않을 거고, 크보타케우사는 완전 찌라시에 가깝고, 디블링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모건 로저스와 디블링은 거의 1,8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1억 파운드 정도 돈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토트넘은 만약 아무도 더 이상 영입하지 못한다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우선 에제는 토트넘 입장이 굉장히 유력했고 거의 성사된 상황에서 아스날이 그 소식을 알고 하베르츠 부상과 관련해서 에제를 노렸고 하이제킹을 시도했는데 그게 너무나도 잘 됐고, 에제는 우승에 가까운 클럽도 아스날이고 자신은 군화임을 밝혔고 드림 클럽이 아스날이기에 아스날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고민 없이 아스날로 가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메디슨, 쿨루셉스키가 2025년까지 아웃이 되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가 절실히 필요해서 여러 링크들이 나는 중인데, 중요한 건 2주가 남았고 레비의 영입 협상과 또 선수들이 올 건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맨시티전 예상 선발 라인업은 옆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더글라스 루이스가 노팅엄으로 히어리고와 뜨게 되었고, 이적료는 3천만 유로이고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글라스 루이스는 원래 빌라에 있던 선수였는데
유벤투스로 떠나게 되면서 프리미어리그를 잠시 떠났던 선수인데 노팅엄이 중원을 보강하면서 더글라스 루이스가 영입이 확정되게 되었고 토트넘 링크도 나던 선수인데 결국엔 노팅엄으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베르츠 선수가 무릎 부상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스날은 새로운 공격진을 원했고 그래서 에베레이치 에제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베르츠는 꽤 긴 시간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의 대체자인 에베레이치 에제를 영입했고 아스날의 그 웨데고르의 백업이 될 확률이 높은 에베레이치 에제입니다. 엘카누스가 크리스탈 팰리스에 이적이 임박했습니다. 엘카누스는 에제가 떠난 크리스탈 팰리스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엘카누스는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선수이고 그래서 에제가 빠진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황희찬은 크리스탈 팰리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상인 은케티아의 대체자가 될 것 같고요. 황희찬이 아직 크리스탈 팰리스의 확정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력해졌고 임대 이적이 유력합니다. 베일리는 로마로 갔습니다. 베일리는 로마로 가게 되면서 등번호 31번으로 배정을 받게 되었고 사비뉴는 잔류 쪽으로 굳어지는 것 같으나 토트넘 하스퍼가 사비뉴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체베리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을 했었는데 맨체스터 시티에서 한 시즌을 보내지 않고 레버쿠젠으로 임대를 가게 되었고요. 뉴캐슬은 라르센 선수를 영입을 원합니다. 그래서 황희찬, 라르센이 모두 팀을 떠나게 된다면 울버햄튼은 굉장히 쿠냐 선수도 이미 떠났기 때문에 공격진이 해체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맨유는 지크르제의 잔류를 바라지만 호일로는 매각을 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강인이 8위 잔류 결정을 지었는데 아직도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적설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토트넘이 에제 거래에 히샬 포함 후 위사 영입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누누가 경질설이 도는데 한 경기 못했다고 이 경질설이 돕니다. 이 구단주 놈아! 누누 한 경기 못했다고! 좀 남겨라! 네, 티모 베르너가 라이프치히 잔류할 것 같습니다. 미국 리그는 안 가고 돈을 원한다고 합니다. 토트넘이 사비뉴 영입을 위해 새로운 접촉을 가졌고 영입을 매우 원한다고 하고요. 보니페이스가 밀란 이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레미 트리퐁 선수가 9월 A매치 기간까지 부상으로 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소통하는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의 진심인 쭈추 채널 다니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 재밌게 보시고 저는 새롭게 바뀐 시스템 입중계와 리뷰가 함께 포함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